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수를 공부를 해야 할 차례죠. 함수. 같이 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목표는 역함수까지 다 하는 거긴 한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또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으면 합성함수까지만 하고 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성함수까지는 반드시 할 거고 역함수를 할지 말지는 그거는 이제 차차 정해보도록 할게. 다행히게도 이 수하가 되게 뭐랄까 단원이 적어가지고 금방 또 끝날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번 남았지? 끝나고도 남아요. 시간이. 이게 9개 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한 3타임인가? 2타임인가? 남거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도 돼. 우리 총 12타임을 하는 거니까. 자, 함수. 일단 여러분들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죠. 저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가 뭐지? x값이 하나로 정해진 x가 하나가 정해져 있을 때 y도 오직 딱 하나로 결정되는 그러한 대응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것이 좀 이미지화 시킬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그릴 거야. x가 1, 2, 3, y가 1, 2, 3 이렇게 총 3개랑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1이라는 것이 1을 선택하고 그다음 2를 선택하고 뭐 3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이거는 함수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이 선택하는 게 없고 2가 선택하고 3이 선택한다면 그럼 역시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x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y를 일단 선택은 해야 하고 그 선택을 할 때 여러 개를 선택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로 이제 대응 관계가 완성됐을 때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함수 관계라는 것이 성립한다면 이 함수를 이야기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정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영역에서부터 어느 영역까지를 볼 것인지, 즉 한마디로 어떤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딱 정의를 했어. 그 함수가 자 x보다 3만큼 더 큰 것을 선택한 게 y야. 뭐 이런 식으로 함수 관계를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그런데 딱히 뭐 범위를 얘기를 안 해. 뭐 x가 자연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0보다 큰지 아니면 1, 2, 3 이렇게 딱 3개의 숫자만 볼 건지 뭐 이렇게 정의를 안 한다면 사람들마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제각기 다르겠지. 그래서 딱 하나의 함수를 유일하게 결정짓도록 하기 위해선 내가 어느 범위에서 그 함수를 정의 내릴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이다라고 하여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것을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 즉, 누구 중에서 선택할 겁니까? 라는 것이 이제 공역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를 공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1이 1을 선택하고 2가 1을 선택하고 3이 2를 선택한다고 할게. 자, 그럼 요거는 일단 함수의 조건 다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반드시 선택하고 얘네들이 2개 이상의 선택만 안 하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1이 2번의 선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 안 됩니다. 얘가 선택을 안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문제 안 됩니다. 선택하는 애들에게 제약을 건 거지 선택받는 애들에게 제약을 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드시
한 번씩의 선택만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공역은 1, 2, 3, 이 세 개를 모두 다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결국 선택을 받은 애들은 누구예요? 1이랑 2 두 개의 원소만 선택을 받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까지만을 우리가 이 함수에서 선택받은 아이들의 영역이라고 해서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정의역이 뭐라고? 이 함수를 어떤 영역에서 정의했는가? 요게 정의역이에요. 공역이 뭐라고? 어떤 아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게 공역입니다. 치역이 뭐라고? 어떤 아이들이 선택됐는가? 요게 치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순식간에 함수의 정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언급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할 세 가지의 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 함수를 어느 영역에서 정의할지 결정하는 정의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 어느 곳에서 어떤 아이들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공역. 그 다음 치역. 어떤 아이들이 선택됐는지. 자, 그럼 이 세 개의 집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정의역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 함수가 어느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함수가 제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의역은 반드시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수를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역과 치역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공역, 치역 뭐 이런 것들보단 정의역 이거는 반드시 언급을 꼭 해주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함수들은요 딱히 정의역에 대한 언급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은 다 잘못된 표기인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를 정의 내릴 거면은 딱히 그런 것들을 일일이 쓸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한마디로 정의역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주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정의역 안 써져 있잖아. 그럼 정의역은 뭐다?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딱 제한시켜 놓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x는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여기 옆에다가 이제 쓰긴 썼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 x 정의역은 보통 x라는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x바 x는 0보다 큰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정의역을 정확하게 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정의역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번 쓰거나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진 않을 거야. 보통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려요. 정의역을 쓸 때는 이렇게 집합으로 써주는 게 이제 정석적인 문법이긴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니다. 좀 상황을 바꿔볼게요. 보통 우리가 함수는 f라고 표현을 하죠. fx라는 것이 x 플러스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4, 5, 6이고 함수 fx가 x 플러스 4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다음은 함수입니까? 어떨까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니에요? x가 음. x 플러스 4인 값의 y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은 그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상황에 부합하게 이 규칙에 부합하게 선택하면 1은 5를 선택해야 되고 2는 6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3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얘가 선택을 못했지.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과
이 함수식 요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공역과 치역 얘네들이 아예 안 중요한 거는 아니야. 알겠죠? 얘네들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는 해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뿐이야.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도 반드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기는 해야 돼. 근데 제일 우선순위는 뭐다? 정역이다. 어떤 범위에서 이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지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정역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그럼 그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했잖아. 이 공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역도 딱히 내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역보다 공역이 훨씬 더 많은 그 확률로 더 많은 빈도로 그렇게 세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공역은 우리가 굳이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정해놓는 거니까 아까와 같이 함정을 굳이 파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시험 보러 되는 일단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의역 같은 것들은 이제 딱히 얘기를 안 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다. 근데 이제 정의역은 우리가 조작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시켜놓고 이런 빈도들이 그래도 제법 많아요. 근데 공역은 딱히 굳이 그렇게 작정하고 함정 파놓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을 굳이 제한시켜 놓을 필요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공역은 보통 일반적으로 더욱더 언급을 안 하고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는 한다. 치역은 뭐 어차피 그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만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실수 전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0보다 크게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상황에 입각해서 판단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전반적으로 쭉 같이 살펴봤어요. 함수가 무엇인지, 정역이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치역이 무엇인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상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서로 같은 함수. 121페이지죠. 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요. y는 x, 뭐 y는 x. 이게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어. 똑같은 관계식.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 이루어진 fx랑 gx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fx랑 gx는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진짜 알 수 없어요?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y는 x제곱, y는 x제곱.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y는 x제곱 플러스 1, y는 x제곱 플러스 1.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얘가 하도 많이 함정판으로 속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잘못 얘기했다가 또 틀릴까봐. 뭘 것 같습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신껏 한번 얘기해볼게. 자, 눈 감아봐. 난 같다 생각한다 손. 네, 난 아니라 생각한다 손. 난 서로 같지 않다고 생각해. 몰라, 이건 알 수가 없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같은 함수입니다.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니 왜 이것조차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자, 얘네가 그럼 왜 같은 함수냐? 일단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만이 같은 함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역에 대해서 언급했어 안 했어? 정역에 대해서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럼 정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정역은 뭐로 간주한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음. 자, 그럼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이 함수랑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이 함수가 서로 당연히 어떤 상태겠어요? 같은 상태겠죠. 말을 안 하면 정역이 뭔지 모른다가 아니라고 했잖아. 말을 안 하면 정역은 모든 실수로 정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건 알 수 있는 거야. 같은 함수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정역 x는 0보다 크다. 이때 정역 x는 0보다 작다. 그냥 간략하게 놓을게요.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어떻습니까? 아, 다르죠. 서로 다를 것 같나요? 관계식이 이렇게 똑같은데 서로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도리도리 끄덕끄덕 막 난리 났네. 뭐야? 아, 다르지 않나?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다른 함수? 자, 다른 함수 손. 자, 2명. 네, 같은 함수다 손. 아니, 같은 함수. 아? 아니, 같은 함수 3명? 자네는 뭐야 아까부터? 아니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판단 불가야? 아니면 내가 제가 모르겠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대 그냥. 자, 다른 함수. 다른 함수입니다. 왜 다른 함수일까요? 자, 사실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의 조건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과 입장이 이렇게 나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 한번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 식은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면 얘랑 얘가 나타내는 것도 제각각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것과 얘가 나타내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그렇지 않을까? 그치? 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요,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x랑 y의 대응 관계들 있죠. 예를 들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 대응 관계랑 이 함수에서의 그러한 대응 관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래야 그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게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내가 그 관계를 쭉 나열했을 때 서로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 대상들이 다를 것이고, 그 대상들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관계들과 다른 순서쌍들이 나오겠죠. 그럼 걔네 두 개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서로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가 선택하는 것과 제가 선택하는 것이 서로 정확하게 다 똑같은 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x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지, 얘가 어떤 x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지, 그래서 그 x들이 누굴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쌍들의 집합과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쌍들의 집합이 서로 정확히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순서쌍과 순서쌍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함수에 뭐랑 이 함수에 뭐가 같다는 거야? 관계. 이 함수의 무엇과 이 함수의 무엇이 같다는 거야. 자, 이 함수에서 나타내어진 순서쌍들과 이 함수에서 나타내어진 순서쌍들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치요. 성이. 원수.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같을 때. 그래프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 함수에서 나타내어진 그 x랑 y의 대응 관계를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고 그 순서쌍을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것들이 그게 그래프 아니었어요? 그럼 얘가 그러한 순서쌍과 얘가 그러한 순서쌍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얘에서 그린 그래프랑 얘에서 그린 그래프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같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두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두 함수에 뭐만 그려보면 된다? 그래프만 그려보면 된다. 그 그래프가 정확히 포개어지면 그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떻다? 같은 함수다. 만약에 포개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삐져나갔어, 조금이라도 뭔가 잘렸어, 그러면 그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의 같고 다름을 쉽게 따져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수적으로 나타내 있을 때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보자고 했죠? 일단 두 함수의
정의역. 일단 어디에서 정의가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죠. 이 두 개의 함수에서 정의된 구역이 일단 다르다면 얘는 그냥 무조건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두 개의 함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면 절대로 그 두 개의 함수는 같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일단 정의역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죠. 그래서 정의역이 달라? 아웃. 정의역이 같아? 그럼 일단 생존이야. 자, 그러면 이 정의역이 같은 상태에서 두 개 함수의 식이 서로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 두 개 함수는 서로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함수의 식이 서로 달라요. 그럼 두 개 함수는 서로 어떨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정의역을 세팅하겠습니다. 이 정의역 하에서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y는 x, y는 x 세제곱. 자, 이 친구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 친구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일단 이거 하나 합격. x가 0일 때는요? y는 0. 비록 얘네 두 개는 함수의 생김새가 다르지만 관계식은 다르지만 이 정의역 하에서 얘가 선택하는 것과 얘가 선택하는 것과 얘가 선택하는 것이 그 두 함수가 정확하게 같죠? 네. 그럼 두 함수는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 자, 그래서 일단 정의역을 확인한다. 제일 중요한 거야. 정의역을 먼저 확인해. 정의역이 만약에 서로 같아? 그럼 내려가. 정의역이 서로 달라? 그러면 아웃이야. 근데 정의역이 같은 상태에서 두 개의 관계식을 확인해. 관계식이 서로 같아? 그럼 일단 이게 서로 같은 함수 합격이야. 그럼 이제 이쪽으로 빼놔야겠다. 이거 합격이야, 이거는. 이거 합격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조사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서로 같으면 더 추가로 조사하고 서로 다르면 아웃이야. 얘네는 이미 글렀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관계식마저 같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맞는 애들이야. 반드시 서로 같은 함수야. 근데 만약에 관계식이 서로 같지 않아? 그럼 더 조사를 해봐야 돼. 이때 이제 뭘 조사하는 거야? 순서상. 이 순서상이 서로 같으면 그럼 걔네들은 식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 서로 같은 상태. 만약에 이 관계식이 다른데 그로 인해서 순서상마저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럼 그때는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래프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정의역이 먼저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된다. 정의역이 다르면 아웃. 정의역이 같으면 계속 진행. 그 다음에 관계식이 같은지 확인해 본다. 관계식이 같으면 오케이. 얘는 이제 서로 같은 함수. 관계식이 다르면 더 진행. 무엇을 마지막으로 최종 조사하는데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순서상들이 즉 y 값들이 서로 같은 것들에 대응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 다른 함수를 따져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두 개의 함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다? 같은 함수다. 왜 같은 함수다?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는 이쪽으로 삐져나가고 있고 한쪽은 여기서 끝나 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다? 다른 함수다. 왜?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려지는 그림도 달랐겠지. 어쨌든 그래프가 다르니까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이게 F고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 네, 그럼 다른 함수. 이해됐어요? 아무리 구분이 같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이 선택한 애들이 모두 같은 것들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얘네들까지는 같지만 얘는 정의역이 얘랑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구분들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121페이지까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122페이지 함수의 그래프 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야. 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어떤 함수에 어떤 정의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소들이 갖는 y값들을 쌍으로 묶어서 순서쌍을 만들어. 이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 좌표에 맞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 그것을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딱 여러분들이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정의역에 속한 원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여 조사를 해. 그래서 그때 나타난 y값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 그럼 그것을 좌표평면 위에다 점을 찍어 표현해. 그게 그래프야.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프는요, 그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x랑 y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것이 그게 그래프야. 지금 한마디로 그래프는 이 함수를 x값과 y값의 그 대응 구조를 점을 찍어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즉 한마디로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야. 점들의 집합. 이렇게 점들이 다닥다닥 찍히다 보면은 마치 우리 눈에 뭐처럼 보이고 선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산적으로, 즉 따로따로 떨어져서 찍혀 있어. 그럼 얘네들은 괜히 선으로 이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으로 잇지 않고 점으로만 찍어서 표현을 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웠네. 아까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당연히 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함수들은요, 당연히 어떤 x일 때 y값이 뭐고, 어떤 x에서 y값이 뭐고, 어떤 x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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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값이 뭐고, 이런 식으로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나타내주는 거야. 근데 이 점들이 다닥다닥 찍힌다면은 x가 뭐 이것일 때 뭐 값은 이거고 y가 이거고, x가 이것일 때 y는 이거고, x가 이것일 때 y는 이거고, x가 이것일 때 y는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무수히 많이 찍히면은 요런 선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쵸?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점들이 찍혀가지고 만들어진 그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투 돌려요? 왜? 뭐야, 이거야? 아니면 고개로 이거 만드는 거야? 아니지, 이건. 뭐야? 정답이 뭐예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 왜 아닐까? 그 아닌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정답만을 찾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거면 왜 그런지까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x 값이 하나인데 y 값이 두 개나. 바로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걸 거예요. 점들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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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가 찍혀 있어요. 그럼 이 x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몇 개니까 지금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힌 거야. 두 개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x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대응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이 아니야. 아닌 거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고 하면은 말이 될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아니죠. 왜 아니야? 실수 전체인데 왜 저거 네, 이 부분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음. 이런 이유들을 계속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고 했는데 얘네들 다 어디 갔어?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함수의 조건은 위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야 이렇게 막 꼬여 있으면 그거 안 된대. 왜냐면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니까 안 된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함수가 아닌 것들의 예시를 그냥 그렇게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거 보고서 이건 함수 맞는데 이건 꼬인 게 없는데 하면서 이건 함수 맞다고 주장한다고. 근데 함수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알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소신껏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지? 응. 요거는 어떨까? 얘도 안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정역은 자연수. x는 자연수 전체 집합. 자, 이건 함수의 그래프일까요? 0, 이거 하면 안 되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입니다. 다음은 함수의 그래프인가? 아니요. 이거 왜 아니에요? 3에 y 값이 두 개. 2랑 3에서 y 값이 각각 두 개를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유를 따져주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어요.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바이블 포인트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보세요. 쭉 읽어보면서 잠깐 끊고 세워야겠다.